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인천 논현지구 내 산자락에 위치해서 공기가 맑고 교통 여건 또한 좋은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분석해 보실까요? 보건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물건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51737979고요. 매각길 2022년 6월 13일 인천지방법원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소재지는 인천시 남동구 논고객로 175번길 14-15, 물건의 종류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매각 대상은 토지 및 건물, 제시의 건물이 포함됐습니다. 토지 면적은 296평방미터에 89.45평, 건물 면적 495평방미터에 149.68평, 150평 정도 되죠. 지상 4층에 6가구 시공돼서 지금 임대 중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감정가는 12억 4,600, 13,350원이고요. 최저 매각가 8억 7,220만 9천원, 70%대입니다. 기일 내역은 2022년 6월 13일 10시부터 시작되고요. 최저 매각 가격 확인한 금액 8억 7,209천원입니다. 목록 내역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제시의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면적은 150평 정도, 대지는 89.45평. 해당 물건지로 가보실까요? 마치 전원주택지로 가는 느낌이죠.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입구입니다. 출입구가 상당히 좋습니다. 진입로가. 또 해당 물건입니다. 건물 외부 환경입니다. 화강석으로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건물 내부 출입구입니다. 깨끗하죠? 내부 계단 내용입니다. 계단 상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한마디로 건물 관리가 상당히 잘 된 그런 건물로 보입니다. 출입구입니다. 내부 평면도입니다. 1층에서부터 4층까지 구조가 똑같이 올라간 그런 건물입니다. 2층에 투룸이 3가구, 3층에는 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4층은 1가구. 그래서 총 6가구로 지공돼서 지금 임대 중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건축물 관리대행입니다. 요 가구수 6가구입니다. 또 여기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가 난 내용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4년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위반 건축 내용을 보니까 401호에 경량 철골조로 수평여 넘는 것이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종 주거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의 다가구 주택은 위반 내용을 보면 허가 가구수보다 구조 변경을 통해서 가구수를 늘려서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는 경우가 이제 흔한데, 여기는 조금 예외적으로 경량철골조, 발코니나 다용도 시대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그런 물건으로 제 판단은 그렇게 씁니다. 지리적 위치를 보니까 해당 물건지 주변에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기가 맑은 그런 지역에 위치한 주택임을 알 수가 있죠. 교통 여건을 보면 이게 인천 지하철 1호선의 요 원인제역이 환승역입니다. 요 노선은 인천 수원 분당단 전철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역 부분에서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연계가 됩니다.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죠. 서울 진입도 좋고 남부 경기 지역권에도 연계가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이고, 여기가 인천 논현역입니다. 차량으로 2, 3번 거리에 있다는 얘기죠. 또한 이 지역은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어서 바다에 이제 소래포구라는 그 수산물 직거래장이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아드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인접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국가 산업단지가 있는 것이 보이죠. 이 산업단지는 방금 설명한 교통 여건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시키거나 임대 수요를 많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죠. 그런 지역이라 해당 물건의 가치나 임대 수요나 그것을 유추 적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위성에서 가까이 내려다 보겠습니다. 이 해당 물건 주변 그 블록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양쪽 산에 이렇게 가운데 꼭 이렇게 쌓여 있어서 주거 환경이 쾌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진입도 방금 그 동영상에서 본 진입은 바로 이 부분에서 차량을 통해서 진입을 했고, 이 하방 부분에서도 이렇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의 진입은 상당히 용이합니다.
한마디로 교통 여건 상당히 좋습니다. 진입도 그렇고 인근 지역으로 이동도 상당히 용이한 그런 지역에 위치한 그런 물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적도입니다. 바로 코너에 위치한 네모 반듯한 땅 모양입니다. 땅 모양 상당히 좋습니다. 경매 사건 목록 중에 감정평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액은 12억 4,600, 13,350원이 확인이 됐고요. 토지, 건물, 제시의 건물이 감정가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최초 매각이 시작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시의 건물입니다. 비가림 창이라고 그러나요? 비가림 창이 이제 제시의 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격에 포함되어 있죠.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이 2020년 5월 27일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1년 11월 1일. 요 부분은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 현황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에게요, 해당이 없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은 권리 없습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비고란에서 보니까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위반 건축물 내용에 대한 표기는 안 나왔습니다. 보통 위반 건축물 여기가 표기가 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기가 없습니다. 임대차의 현황입니다. 수익형 건물에 있어서 다가구 임차인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앞서서 설명한 대로 근저당권 2020년 5월 27일이고요. 소액보증금 기준 공간은 2018년 9월 27일부터 2021년 5월 10일 구간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2020년 11월 1일이고요. 임차인은 7가구가 지금 전입이 돼 있는 상태고 전입 신고 다 돼 있습니다. 배당 요구도 다 했습니다. 전 임차인 다 했습니다. 노란 표시된 부분은 선순위 우선 배당권자입니다.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고 배당 요구까지 해서 선순위 배당을 받습니다. 4가구. 또 요 2가구는 요 202호하고 4층 요 최지 암흑의 요 부분은 미배당이 발생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입니다. 후순위 권리자로 미배당자입니다. 또 4층에 한 가구가 박순 아무개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보증금이 4천만 원인데 이 부분은 해당 구간에 소액보증금 구간에 들어가서 최우선 변제금 3,4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 배당 대상자입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그래서 2018년, 2020년 기간 중 보증금과 입찰 예상 가격을 비교를 해보니까 보증금 총액이 9억 6,550만 원이 발생돼 있고요. 이번 차수의 최저 입찰액은 8억 7,220만 9천 원입니다. 이거 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건 2년 전, 4년 전에서 2년 전에 발생했던 보증금액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추가로 인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최종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변제 대상 선순위 임차인 201호, 203호, 301호, 302호 4가구가 발생돼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가구의 우선 배당 예상 총액을 보니까 5억 1,500만 원이 전액 배당이 예상됩니다. 또 미배당 후순위 임차인 202호 4층 전부 이 미배당 금액이 4억 1,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또 소액보증금에 의한 최우선 변제금이 3,400만 원 배당받는 그런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전부 인도명령 대상자로 추가 부담금 발생 없습니다. 낙찰자에게 부담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건물 주요 등기 사항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있고 근저당 외에 전입자들이 임차권 설정을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를 보니까 2020년 5월 27일자 근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됨을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이 되고요. 모든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 소멸과 동시에 소멸이 됩니다. 인수할 권리 없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말소 기준 권리 소멸과 동시에 전부 말소가 됩니다. 인수할 권리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임대 수요하고 또 최저 입찰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9억 6,550만 원이 임차보증금 4년 전에서 2년 전 가격이 발생돼 있고요.
이번 차수 최저 입찰액이 8억 7,220만 9천 원입니다. 이 해당 물건의 실거래 신고가가 2019년 2월 19일 날 8억 9천에 매매가 돼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3월하고 2021년 10월 논고객길입니다. 오늘의 물건도 또 같은 논고객길입니다. 논고객길 물건만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2022년 3월 24일에 139평에 86평, 토지 면적이 86평, 139평. 해당 우리의 면적하고 거의 비슷한 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살짝 작죠, 이 면적이.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개의 물건은 토지가 100평에 연면적이 180평입니다. 해당 우리 물건보다 살짝 큽니다. 살짝 크면서 1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21년 10월 달에 토지 면적이 78.7평에 연면적 130평, 10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의 면적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땅도 10평 정도, 또 건물도 한 20평 이상이 작습니다. 그런데 10억 9천만 원에 거래했습니다. 네이버의 매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해당 지역의 매물 현황입니다. 우리의 물건은 이 물건이 오늘의 물건입니다. 바로 이웃에 물건이 있죠.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넓은 지역에 물건이 합이 3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귀한 상태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물건 14억 2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이 14억 2천에 면적이나 모든 게 같습니다. 이 물건이 한 개 나와 있다는 얘기죠. 또 이 위에 바로 인접해 물건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13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네요. 자세히 볼까요? 13억 5천에 나와 있죠. 그래서 방이 12세대네요. 이런 거는 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것도 같은 물건입니다. 15억 5천에 나왔네요. 그래도 15세대네요. 이것도 위반 건축물이다. 구조 변경을 통해서 가구 수를 늘린 그런 사례들입니다. 일종 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의 거의 95% 이상이 이렇게 가구 수를 늘린 물건들이 많습니다. 다가구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참고를 하셔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게 큰 문제 삼을 거는 없습니다. 수익률만 비교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참고 사항입니다. 방금 전 네이버에서 살펴본 매물입니다.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매가 14억 2천만 원짜리였죠. 이거 13억 5천만 원짜리가 있었고 15억 5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하고 우리 물건하고 한번 면적이라든지 위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인근 지역들의 그 매물 현황이었죠. 이 택지개발 예정지의 토지는 거의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또 일정 주거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이 같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가 거의 비슷하죠. 83, 85, 84. 우리 면적은 이제 토지가 비교적 큰 면적에 속합니다. 거의 90평이죠. 그래서 평수가 차이 나는데 가격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면적을 비교해 보면 요 14억 2천만 원짜리 147평입니다. 우리는 150평 정도 됩니다. 또 요거는 153평, 152평. 거의 요거 면적이 비슷한데 매물대는 이렇게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고 또한 매물도 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금 현재 매물 분석하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하고 또 최저 입찰가 또 2019년도에 매입한 요 금액 이런 거를 잘 참고를 하셔서 입찰 가격을 선정을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